GIF가 아니더라도 이미지로도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특히 구매회사가 확 올라갈 겁니다. 이 단계만 따라간다고 하면 웬만한 상세 페이지들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든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제품은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수요가 어마어마하겠죠? 이 제품은 20대부터 50대까지 운전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히 안전이랑 편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도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기획해야 될지 4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이 단계만 따라간다고 하면 이거 진짜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바로 제품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이 제품이 정말 좋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1000개 이상 판매된 제품 98%의 고객이 만족한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이런 수치는 소비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이 제품이 정말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이 제품이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그 결과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결과 같은 거를 넣으면 확실히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고객 후기나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했다라는 리뷰를 활용해 보세요.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특히 자동차 관련 인플루언서가 이 제품을 추천했다면 그 영상이나 리뷰를 상세 페이지에 넣어준다면 구매회사가 확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품을 소개를 해줘야겠죠. 제품의 핵심 장점을 3가지 정도로만 추려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도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3가지면 충분한데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근거를 함께 제시해줘야 돼요. 당연히 안정성이나 편리성이 좋아야 되는 제품이니까 첫 번째 소구점은 고정력으로 잡았습니다. 이 제품이 고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휴대폰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정력이 뛰어나다는 걸 볼 수 있는 사진이나 GIF 같은 걸 넣어주면 훨씬 좋겠죠. 두 번째는 360도 회전 가능 기능입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가로든 세로든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주는 게 좋겠죠. 360도 회전이 안 되는 제품들은 이렇게 불편했는데 360도가 회전 가능해서 이렇게 편해졌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사용하는데 편리함에 있어서도 강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터치 버튼으로 한 손으로 쉽게 휴대폰을 거치하거나 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이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도 얼마나 간편한지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이런 것도 당연히 이미지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고객이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모두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내 차에도 가능할지 적합한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치대가 뜨거운 날씨에도 녹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고온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자주 묻는 질문에다가 먼저 넣을수록 좋습니다. 의류라고 하면 당연히 사이즈라든지 혹은 세탁 방법, 건조기를 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넣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품이나 교환 정책을 확실하게 안내해주는 게 좋습니다. 구매 후 30일 이내 무료 반품 가능 같은 내용이 있으면 고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CTA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CTA란 Call to Action이라고 행동 촉구라고도 얘기합니다. 상세 페이지에 이 제품에 대해 설명을 잘 했지만 마지막에 구매를 하라고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구매하면 무료 배송 혜택까지 드립니다. 혹은 품절 임박, 이런 멘트들도 다 CTA, 행동 촉구에 속합니다. 이런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기획해야 될지 감이 좀 오실까요? 이 방법대로만 하면 매출은 당연히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 가치 입증을 우선 해줘야겠죠. 그 다음 이 제품의 관심사를 이끈 뒤에 제품의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소구점은 보통 3가지, 진짜 필요한 3가지만 말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정보 제공입니다.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먼저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제품을 당장 구매하게끔 행동 촉구 CTA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만 하셔도 웬만한 상세 페이지들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든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너무 고퀄리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공감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상세 페이지 GIF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는 GIF를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GIF가 아니더라도 이미지로도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IF가 용량이 많이 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핸드폰에서 이렇게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없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요. 무료 버전은 미리 캔버스가 있고 유료 버전은 망고보드가 있는데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 많기 때문에 사진이나 텍스트만 갈아 끼우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초반에는 쉽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크만 업로드해도 상세 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료니까 카페에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보세요.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금지 이런 경고문 같은 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소비자가 볼 때 어떻게 보일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소비자였는데 상품 들어오자마자 이런 경고 문구가 있으면은 저는 구매를 안 할 것 같아요. 판매자들끼리 눈치 싸움을 한다고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완전 반대입니다.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구매를 좀 걱정해야 할 만한 이런 거는 다 뺐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은 지적권이 뭔지도 모르고 상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상세 페이지는 판매자들끼리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보는 거니까 이런 내용은 저는 무조건 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다른 제품보다 훨씬 좋다라는 걸 바로 직관적으로 비교해 준다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쿠팡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게요, A사, B사 이런 게 실제로 회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허위 상세 페이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튜디오에서 찍는 사진들이 당연히 좋아 보이고 브랜드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건이 팔릴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웬만하면은 원래 있는 1688이나 도매국에 있는 사진 이용하시고요. 없다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소싱할 때 예쁜 이미지가 있는 제품을 소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짜 대형 브랜드 같은 분들은 엄청 고퀄리티 스튜디오보다는 주방이라든지 방이라든지 현실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첨부해주는 게 훨씬 더 공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나 동영상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만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처음에는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이 틀만 지켜서 조금씩 보완하면서 만들어가면 충분히 좋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다 보셨다면 일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